오늘은 그 유튜브 시작한 지 8개월 3일째 된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4,000시간을 성취한 날이에요. 이게 감사 영상이 되겠네요. 그렇지. 자, 이게 보이는 게 지금 왕궁입니다. 아니 여기 차 세웠는데 우리 차는 왜 안 세웠어? 여기 차 세우는 것이 아니야. 자, 왕궁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것도 건축 양식이 르네상스 양식이야. 사자가 있고, 부다페스트 왕궁은 특징이 바로 이 강변에 있어요. 다뉴브 강변에. 자, 이제 왕궁 쪽으로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정이 예쁘지? 자, 여기 왕들이 거닐던 정원입니다. 자, 전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네. 물고기를 잡고 있네. 그물을 들고 의자에 앉아서 책 읽는 아가씨도 있고. 자, 여기로 오면 왕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운행하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쪽으로 오면 참 전망도 좋고 구경하기도 참 좋아요. 한국의 짠내 투어가 있었어. 박명수 씨가 나와있던 그 짠내 투어에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갔거든. 자,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올라가 봅시다. 그동안 부다페스트의 가장 관광의 핵심인 요 왕궁 언덕, 왕궁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아내를 한번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념해서 제가 설득해서 미리 약속을 하고 오늘 같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 혼자 다니기가 참 요즘 어렵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같이 다녀주면 즐겁게 영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페스트 지구인데 굉장히 예쁘다. 자, 여기 인포메이션에서 이런 것들도 왕궁 올라가는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완전 비밀의 터널입니다. 이 비밀의 터널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닫혀라 들깨, 들깨 참깨, 열려라 참깨. 우리 지금 부다 왕궁에 올라왔어요. 부다 왕궁에서 바라보는 저 강변, 다뉴브 강변, 다뉴브의 여왕, 다뉴브의 진주, 다뉴브의 장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체니 체인 다리가 보이고 저기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어요. 남녀가 데이트하는 분도 있고, 저기 서 있는 동상은 성모 마리아 상이 되겠습니다. 페스트 지역이 보이고요. 벨레르트 언덕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 멋있다. 여기에 야경도 진짜 멋있더라고. 여기 올라와서 보는 야경이 굉장히 멋있어. 야경 투어는 여기서 안 하지만 왜냐면 밤에 올라오기가 좀 애매해. 초저녁에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야경이 멋있더라고. 자극적인 건 찍지 마. 그런 건 안 잡는 거야. 아니 여기 왕궁은 그래도 북적대던 게 한 사람도 없으니 우리만 있네. 그래도 저기 남녀 청춘에 서 있잖아. 아, 배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잖아. 장관이네요. 배들이 안 움직이니까 이 마치 물이 호수 같아. 국회 위에 구름과 천사가 날아가는 거. 아, 저기 구름? 당신 마음이 천사라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구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잘 찾더라고.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부다 왕궁입니다. 신고전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왕궁 성벽을 지금 돌고 있어요. 단풍나무인데 요 세 개가 어우러지는데 이렇게 이게 담쟁이거든. 담쟁이 열매 맺었잖아. 저기는 단풍나무지? 그것도 담쟁이야. 얘도 단풍나무. 단풍 들었으니까 단풍나무겠지. 근데 이거는 나무라고 하지 않아. 그냥 담쟁이, 줄기야, 줄기. 여기 돌을 장식하니까 또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예쁘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품이 자연이야. 신이 최고의 예술가지. 신이 만들어 놓은 이 가을 색깔을 인간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 인간은 그냥 모방할 뿐이야. 신의 최고의 작품은 생명이지. 생명에다가 우리 인간에게 최고 작품 중에 하나는 또 양심 같아. 그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양심을 만들어놔서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정말 대단한 작품이지.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작품이야. 인간이 사람을 모방해서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만들어도 양심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자, 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사라, 빨리 따라와요. 전망대입니다, 얘가.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부다페스트 멋있죠? 햇빛이 이미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 쪽은 그림자가 졌고 저쪽은 부분적으로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자,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지역이 부다, 저 건너편 국회의사당 보이는 지역이 페스트, 그리고 그 사이에 다리가 세천이 최인 다리, 부다페스트의 최초 다리입니다. 이 다리 위에서 아이리스 드라마도 촬영됐고 또 비긴 어게인도 촬영됐고요. 그리고 글루미 선데이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007 영화에도 나오고요. 또 칼기 폭발범이었던 그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김현희가 또 걸었던 다리이기도 하고요. 정말 드라마 영화에 많이 나오는 다리예요. 1800년 중순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저기에 폭탄을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가운데가 무너졌는데 완전히 복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왕궁으로 올라오는 찻길도 있고요. 자, 이 왕궁은 1200년 중순에 몽골이 이 헝가리를 침략하게 돼요. 몽고가 1년을 여기를 지배하다가 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바투칸 장군이 침략을 했는데 아마 그 지도자 쟁탈 문제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떤 이유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헝가리가 원래는 지방 에스트로곰에 수도가 있었는데 여기로 수도를 옮겨요. 부다페스트로. 그리고 이 부다 언덕에다가 바로 이 왕실을 짓게 됩니다. 원래는 고딕 양식으로 아주 멋있게 지었는데 터키 침략으로 인해서 이 왕궁이 무너졌고 그래서 르네상스 양식으로 복원했다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요 신고전 양식으로 이렇게 복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저 돔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크 느낌도 있는데 그 신고전 양식의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 1 촬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 드라마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어디서 촬영됐는지. 박물관을 다 닫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오픈되면 제가 박물관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들어오시면 부다페스트를 곳곳이 이 외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부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궁 안에 가면 뭐가 있냐면 부다페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고요. 헝가리 국립미술관이 있고 헝가리 국립도서관이 있어요. 이 동상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에우겐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사람 오스트리아 1700년대 오스트리아 왕실의 장군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이전에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여황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최고 신복이에요. 본래 이 사람은 사보이 프랑스 쪽 제네바하고 이태리 북부 그렇죠. 사보이 공국의 왕자였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그쪽이 아마 프랑스 영일 거예요. 프랑스 그래도 루이 14세 때 예. 궁정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태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루이 14세가 내 곁에 두기엔 너무 못생겼다고 거절을 한 아주 최고의 루이 14세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군을 시켜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와서 장군이 된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가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 구스타브 클림트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키스 작품 전시하고 있는 벨베데레 궁전이 있어요. 그 벨베데레 궁전의 주인 그 바로 이 사람이에요. 서보 에우겐. 여기선 서보이 에우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유진 장군이라고 부르죠. 헝가리를
이슬람권이었던 터키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요 중부 헝가리가. 그런데 요 서브 에우겐 장군이 유진 장군이 서유럽 캐톨릭 연합군을 창설했죠. 독일 왕국, 폴란드 왕국, 오스트리아 왕국. 기독교 연합군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헝가리에 있는 터키 군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터반 쓴 사람 보이죠? 동상. 이게 포로로 잡힌 터키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유진 장군이 말 타고 터키인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조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권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 헝가리를 점령하고 이슬람권이 그 오스트리아까지 점령한다면 서유럽이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이슬람권을 몰아내고 헝가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서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군이죠. 근데 총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헝가리에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군은 몰아냈는데 그 합스부르크 그 신성 로마 가문에 거기 저기 헝가리를 통째로 바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는. 여기서는 그러겠지. 이제 헝가리 오스트리아로 넘어간 계기고. 그렇죠. 하여간 그 계기로 이제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지배에 들어가게 됐죠. 사실 뭐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도와주고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 헝가리라는 나라가 이슬람권과 끝까지 싸워서 이슬람권이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어 역할을 한 점에서 헝가리는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평생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스만 투르크 전투보다도 이후에 그 스페인 그 무슨 뭐 왕들의 싸움에서 그 공로가 큰 사람이라고. 그렇지. 유럽에서는 여기저기서 공로가 많은 사람이지.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이게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질감을 보니까 누가 그린 것 같아요? 고갱이 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제 유튜브 친구 중에 제니오 아트가 있는데 그분이 화가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도 내부 미술관 촬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라 어디 갔지? 사라 어쩌러 가요? 아이리스 드라마에 보면 이병헌이 저기 사람들 오는 데 있죠? 이병헌이 여행자 가방을 메고 이쪽 올라와요. 저기에서 저 위에 있죠? 돔 저기에서 칸 당성을 총으로 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얀 모자 빵모자 쓴 저 와이프 따라 한번 가볼게요.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금령을 내렸어요. 헝가리에. 자, 여기가 고린도 양식 기둥이에요. 그리스 고린도 양식. 그러니까 유럽의 건축의 뿌리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근데 뭐 물 관리를 하나 뭐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 로마에 가면 트레비 분수가 있잖아. 그거보다 이게 훨씬 예쁘더라고. 또 마차시 왕 저 위에 있는 것이 마차시 왕이지. 사냥을 즐겨하던 마차시 보면. 그 마차시 왕은 그 한국의 세종대왕 같이 헝가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었는데 이 왕궁을 중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기 옆에 여성이 한 사람 앉아 있잖아요. 일론컵. 그 마차시 왕이 사냥을 좋아했는데 요 사냥을 하는 중에 요 여자를 만나요. 시골 나물 캐는 여성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전설에 의하면 요 일로니커가 저 왕자 마차시 왕을 평생 기다리다가 죽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한 사람 저 왕만을 위해서 사랑한 것이죠. 왕자였을 때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 마차시 왕이 죽기 전에 저 여인을 기념하라고 해서 저 옆에 만들어줬다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아이리스 영화에 보면 이병헌이 이 길 앞으로 도망을 가요. 북한 요원들이 또 따라서 요 동상들 앞으로 막 뛰어서 이병헌을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드라마에 나와요. 야, 하늘 멋있다. 천지창조 같은데.
자, 부다 왕궁인데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이리스 드라마에서 요 입구에 경찰 2명을 세워놔서 이병헌이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하는 컨셉을 만들어서 촬영을 했어요. 벽을 보십시오. 점점점이 굉장히 많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총알 자국입니다. 땜질을 했지만 색깔이 다르니까 점으로 남아있죠. 2개의 사자가 있죠. 딱 들어오니까 사자가 으르륵. 저 앞에는 부다페스트 역사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건물은 헝가리 국립도서관이에요. 한국의 닥터 이방인이라는 드라마에 이게 그 당시 한국 대사관 모습으로 나와요. 그 남녀 주인공이 한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여기를 엄청 달려갑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부다페스트에서 계속 쫓김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닥터 이방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와요. 이 국립도서관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터키 행진곡 모차르트의 작곡 원본이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제가 그거를 이 국립도서관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이리스 드라마의 저 입구에서 이병헌이 들어옵니다. 저격하기 위해서 정탐 온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 모습으로 여기서 사진을 하나 찍어달라, 여행자에게. 그래서 사진을 찍어요. 지금 보이는 배경으로, 저 돔 배경으로. 그리고 다음 날 이 위쪽마다 북한 첩보원들을 다 세워놨어요. 위에다가 여기 전부 저 위에, 그리고 이 위에 다 세워놓고 저 꼭대기도 북한 요원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병헌이 저 꼭대기로 올라가요. 북한의 아주 장성급이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저 입구에서 옵니다. 붉은색 카페트를 쫙 깔은 위를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요 앞에서 요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이병헌이 저 돔 꼭대기에서 저격을 하죠. 북한 요원이도 김승호와 김수원이 바로 저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촬영했어요. 드라마를 많이 촬영했던 것이죠. 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그 제 와이프가 또 사라졌는데 여기 있구나. 아이고, 어디 갔다 왔어요? 사진 찍었어요? 아이고, 네덜란드 미술관도 좋더라. 그때 우리 커피 마셨던데. 이제 커피 줄이자. 나 커피 요새 잘 안 마시는데. 커피 몸에 안 좋대. 요새 카페를 못 가요. 다 문을 닫아서. 물이 가장 좋아.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른 거 일치 안 주고 깨끗한 물만 먹여서 나는 물은 기본으로 마시죠. 난 어릴 때 그냥 솟아나는 물을 먹고 자랐어. 완전 생수지. 자, 마차시 왕실의 문양이 뭐지? 까마귀. 다른 까마귀하고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지. 금반지를 물고 있는 거. 그렇지. 요 마차시 왕을 나타내는 까마귀가, 요 까마귀가 반지를 물고 있어요. 이거 왕궁 후문이죠? 정문이지. 이게 마차시 왕의 왕실의 문양이. 전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전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마차시 왕이 왕자 때 체코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체포당해서 이제 감금당해요. 요 까마귀를 통해서 엄마에게 그 자기를 알렸다 그래요. 그래서 구출되었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차시 왕이 자기의 왕실의 문양을 까마귀로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왕을 구한 까마귀를 나타내기 위해서 까마귀에다가 왕의 반지를 물려놓은 게 바로 왕실의 문양이 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정문이 아주 철문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놨지. 문 조각이지. 문에도 이렇게 마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 우물도 하나 있죠. 옛날 우물. 여기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이 대통령 집무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왕궁 옆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하얀색 건물이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대통령 궁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12시 되면 빵빠레를 울리면서 전체 교대식을 하는데 지금 비시즌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궁 맨 위에 보면 헝가리 왕관과 문양도 있죠. 이 등이 굉장히 멋있죠. 4개의 등에다가 맨 위에 꼭대기 등 하나 있습니다. 배틀트립의 조보아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던 곳이에요. 다니부 강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경관 자체가 세계문화재 유산이에요. 저 국회의사당 그림 보세요. 강에 그대로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지나가면 저런 비추는 모습이 안 나와요.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 어떤 모습? 이 강에 딱 이렇게 그림자 나오는 그림이 이게 저쪽도 그러네. 배가 안 지나가니까. 이거 오랜만에 해가 비치고 밝아. 그러니까 이야 진짜 멋있다. 어제만 해도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거든. 어머 저 여기도 예쁘네요. 이쪽. 봐봐 국회의사당 모습 봐봐. 오 여기도 예쁘다. 진짜 이걸 보고 그렸겠구나 화가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수채화를 그리려면 부다페스트로 가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회의사당입니다. 어디 여행자들이 좀 보이네. 영어로 관광하는데. 공산주의 시대에는 요 로타리에 별 모양의 꽃이 있었어요. 저 멀리 세체니 다리가 보이죠?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 1이 촬영됐습니다. 김승우 뻔총에 맞아서 도망하는 이병헌이 저 세체니 다리를 절룩절룩거리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저 다리 기둥 보이죠? 거기서 비긴 어게인이 촬영됐고요. 저 다리 기둥 오른쪽에 닥터 이방인에서 북한 여자가 저 강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때 대한민국 주인공이 그 손을 딱 잡죠. 결국은 그 손을 놓쳐서 여자가 떨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살아있더라고요. 글루미 썬데이 영화에 독일 한스라는 청년이 헝가리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연을 당해요. 거절당해요. 그래서 저 다리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여성의 애인이었던 서버가 구해주죠. 여러분들 혹시 한국의 60년대 영화배우 최은희, 감독의 신상옥 부부였죠. 두 분이 이제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근데 탈출 계획을 세워요. 최은희가 탈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자유세계를 맛본 사람들은 공산주의 그 국가에 살 수가 없거든요. 탈출 계획을 가장 먼저 했던 곳이 바로 부다페스트입니다. 나중에 오스트리아에 왔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새 한 마리가 있죠. 자, 요 새 이름이 투룰입니다. 헝가리의 유명한 전설의 새예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 새는. 전설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헝가리인들 마자르족입니다. 마자르족을 이끌고 안내했다 그래요. 여기까지. 저 새가 투어리스트 가이드입니다. 그 당시 헝가리 마자르족 7부족이 하나로 통합해서 들어왔는데 그 7부족 중에 우두머리 부족이 아르파드 부족이에요. 아르파드 대족장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왜 시조새라 그러냐면 그 아르파드 대족장의 아버지 낳을 때 엄마가 아들 낳는 꿈을 꾸었는데 저 투르새가 엄마의 자궁으로 들어가요. 그 말은 새가 잉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서 유럽으로 쫙 흘러갔다는데 바로 그 낳은 아들이 헝가리 정복자 아르파드 대족장의 아버지죠. 그래서 헝가리의 시조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국 박혁거새와 비슷한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헝가리 땅을 표시하는 곳마다 지방에 가보면 다 요 투룰이라는 새가 이 칼을 잡고 서 있어요.
헝가리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사라, 가자. 자, 여기는 대통령 궁이기 때문에 경찰차들이 들어와 있죠. 여기 서 있는 게 경찰차입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온 거예요. 경찰차가 지나가죠. 경찰들이 또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가 대통령 궁. 대통령 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기 베투벤이 있어요. 자, 베투벤 보세요. 베투벤 얼굴이 있죠. 왜 여기 베투벤이 있는지 궁금하죠? 루드비그 반 베투벤 1800년 5월 7일에 여기서 공연을 했답니다. 그 탄생, 베투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여기에 베투벤 부조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시는 여기가 그 댄스 극장이었습니다. 왕실 극장으로 사용됐던 곳이죠. 이 베투벤의 가장 절친이 누구였냐면 헝가리의 그룬즈빅 백작의 아들이었던 프란츠. 그 헝가리 그 프란츠가 베투벤의 아주 절친이에요. 그래서 그 프란츠가 주선해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의미 있는 건물이죠. 사라,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저 앞에 산이 보이죠?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서쪽에 되겠네요. 서북쪽. 여기가 언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언덕 위에는 부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대사관 관저도 저기 있고요. 대통령 관저도 저 산 언덕에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곳이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건설업체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국가에서 일거리를 많이 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다 무너진 곳인데 옛날 그대로죠. 이게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다 파괴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보이는 서쪽에서 히틀러 군대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다 쳤거든요. 그래서 이 왕궁을 중심으로 이쪽 오른쪽만 전부 파괴된 거예요. 저 건너편 그 지금 대통령 궁은 저기도 많이 부서졌지만 다 복원됐지만 여기는 복원을 못하다가 이 기회에 일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복원하도록. 왕궁 지역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야, 와우 헝가리. 자, 와우 헝가리입니다. 자, 이번 제목을 뒷모습만 서봐. 이번 제목을 와우 헝가리래요. 그래. 그 가운데 서봐요. 이게 뭐냐면 헝가리 관광청 마크야 이게. 그리고 요 녹색, 흰색, 빨간색은 헝가리 국기 색깔이고 이게 다 총알 자국입니다. 땜질한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국방부 건물이었습니다. 독일군과 소련군, 헝가리군 엄청 격전을 벌였던 곳이에요. 여기가 총알 자국을 여기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남겨놨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1944년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격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사라가 어디 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부다 왕궁 언덕을 한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산책을 해봤어요.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와이프가 나타날 때까지. 아니, 어디 간 거야? 응? 아무리 봐도 없는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없어. 이상하다. 주변에 화장실 갈 만한 데도 없는데. 저기 카페는 문 닫았고. 어디 갔을까? 여기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